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이플 싹쓰리를 위한 학점 원정대 김예랑. 김수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대학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학습법을 소개한 후에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노하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순서는 작업 과정을 소개하고 학습법을 알려드린 후 노하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만큼 인사를 드리고자 이 화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저희는 조금이나마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은 주어진 공부만 열심히 하고 수동적으로 성적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 스스로 학습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자신만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공부법을 소개한 후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작업 과정을 총 5단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학습법을 탐색하여 자신의 학습법을 서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큰 범주의 학습법을 정리한 후 다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후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적용을 해보아서 실제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업 과정을 소개하는 이유는 총 4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학습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학습법을 가지고 있다면 무작정 새로운 학습법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습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효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추천하는 학습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학습법은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첫 번째는 강의 자료와 교재를 정독 후 목차를 생성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시어 5번째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강의 자료와 교재를 정독하는 단계입니다. 제시된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교재를 캡처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밑줄을 연필로 그어 놓았는데요. 처음부터 형광펜이나 색깔펜을 통해 밑줄을 긋게 되시면 차후에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연필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찾기 위한 단계로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준비한 자료와 같이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총 32가지가 나와서 저게 키워드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필요 없는 단계는 나중에 삭제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 목차를 생성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재의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담겨있는 목차는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목으로서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목차를 정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듯 공책의 목차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저는 큰 단락을 정리한 후 그 다음 작은 단락을 나누어 세부적인 목차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락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학습하는 데 있어 학습 단위를 지정하여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목차를 학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큰 맥락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차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인드맵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세부적인 목차를 정리하시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것까지 끝이 나셨다면 다음 단계로는 목차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별로 나누어 놓았던 것을 중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고 각각 목차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시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같이 소리를 내어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암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쓰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많은 감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에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남에게 설명하는 뜻입니다. 남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흐름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암기에 더욱더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하우에 대해서 김예랑 학우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좋은 학점을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하우를 크게 5가지의 퍼즐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자입니다. 강의 계획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 강의가 자신에게 적합한 강의인지, 또 이 강의의 난이도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이 강의가 나에게 필요한 강의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는 2가지의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든 수업이 몰려 있어 하루에 여러 개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시간표는 월화수목금에 수업이 나누어져 있어서 하루에 여러 개의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 효율적인 시간표입니다. 이처럼 시간표를 짤 때에는 시험 일정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강의에 집중하고 교수님이 강조한 내용을 파악해서 수업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출결이나 참여도와 같은 시험 외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유사한 경우에 학점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감점을 배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크게 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북 시험입니다. 오픈북 시험은 범위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장형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에 대한 평가를 쓰시오와 같은 문제가 자기주장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장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쓸 때에는 예시를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논술형 문제입니다. 논술형 문제는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서론, 본론, 결론의 분리가 중요하며 흐름을 해치지 않게 서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빈칸 단답형 문제입니다. 정확한 답을 적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풀이형 시험입니다. 하나의 정답을 도출해내는 것보다 정답을 도출해내가는 그 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풀이형 문제는 교재에 있는 예제가 많이 응용되어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형 문제는 정확한 답을 캐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삶을 살고 있을 대학생 학우들에게 저희의 발표가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학점 관리를 하는데 이 발표가 작은 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대학생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